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한용의 CTO의 이제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리보세라닙의 씨앗. R&D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하는 이제 동탄 연구소 관련돼서 이제 취재 기사 어제 이어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인 HLB 패비 개항성 대장염 치료물질 특가 확보 소식도 나왔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탄 연구소 관련해서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기사가 프레스9에서 계속 나왔는데요. 어떤 이제 신약 개발사가 단일 이제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리스크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HLB 그룹은 2019년도에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2020년도부터 이제 M&A를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이어가면서 리보세라니 외에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 확장을 항암제 외에도 많이 이제 해놓았죠. 예, 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LB 그룹의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게 이제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지배구조라고 하는 말은 회사의 어떤 결정할 때 뭐 이사회라든지 회사의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한용의 C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책임 연구원 출신입니다. 미국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제 뭐 재미 한인 제약 그 협회 회장도 하면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미국 진출, 그러니까 FDA 도전을 많이 하라고 많이 독려하던 그 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옵티보라든지 여보이 관련되는 부분에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누구보다도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아는 한용의 박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가 많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M&A를 통해서 이 M&A는 결국은 이제 빅파마들도 성장 자체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상업화되어서 현금 확보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M&A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HLB가 이제 M&A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그룹의 어떤 독특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결국 근데 이런 어떤 M&A의 어떤 자금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 리보세라닙의 어떤 상업화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주주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제 M&A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리보세라닙의 상업화 성공이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어떤 확장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상업화 성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이제 모든 투자를 뭐 전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뭐 인적 자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제 신규 M&A 대상이라든지 그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들이 마지막 단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홀드데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재개되어서 최종 허가까지 정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의존하면 이거는 국내든 뭐 국외든 하나의 어떤 부분이 이제 성공 실패가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리스크를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외에 이제 다수의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이제 최근까지 확보했다는 부분들은 장기 성장 동력원을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 잘한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문일답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한용의 CTO죠. 인수합병 기회가 생겼을 때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나타나는 어떤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HLB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보면서 뭐 진행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본래 이제 중심이 과거에 GTN 때부터 알제니 요구 관련되는 부분이 안구건조증이 사실 중심이었거든요. 안구건조증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NK 이제 신경에서 각막염 쪽으로 이제 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은 일단 좀 유보를 하고 NK 쪽으로 전향해서 지금 이제 임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진양훈 회장이 NK 치료제 개발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 예. 그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턴을 할 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선임된 새로운 어떤 경영진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룹 전체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들어서 함께 의논해서 전문가 의견을 두루두루 이제 들은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안구건조증에서 NK로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더 낫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테라피틱스는 신경외선 각막염 관련되어서 기전은 똑같아요. RGN 259 관련되는 부분을 안구건조증에도 하고 신경외선 각막염에도 사용하는데 탑라인 돌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뷰 어떤 과정에서 뭐 이번 주 내외 이제 락업 기사가 이제 떠야 되는 어떤 시기거든요. 6월 달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고, 알제니 여구가 이제 이탈리아 이제 돈페사의 옥사베이터 대비해서 투여가 일단은 간단한 어떤 편이고, 돈페사가 6번이면 여기는 5번 정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옥사베이터가 굉장히 이제 고가인데 비해서 알제니 여구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로의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어떤 이제 시점이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견조하게 단단하게 뭐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기대감이 지금 가장 이제 계열 종목에서는 센 게 지금 테라피틱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투자로 HLB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도 뭐 기사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약과 셀이 협업하면서 휴티리겔과 이제 히알루로산 필러를 합쳐가지고 이제 필러에다가 피부 재생 기능이 뭐 더해지는 어떤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의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규 이제 그 GLP-1 펩타이드에도 적용시킨다. 펩타이드 약물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몸 안에 이제 자체적으로 펩타이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물에 비해서 독성이라든지 내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친화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체내에서 이제 흡수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HLB 펩의 이제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어떤 이제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이제 발전시키면 이제 장점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서 가장 좀 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뇌질환 쪽에 이제 파킨슨 치료제 관련해서 뉴트로브 관련해서 여기 이제 전민상은 계열 종목인 바이오스텝, 과거 이제 노터스가 이제 담당하는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이제 생태계로 이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남 공장 이제 신공장을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CGMP를 획득하게 되면 리보세라닙의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기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라프고라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동반 진단 관련된 부분은 이제 파나진이 이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는 이제 생태계, 그러니까 생태계로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구축을 해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뉴트로브의 건긴장 이상증인데, 이 부분들이 곧 임상이 일단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HLB 펩, 요건 이제 과거에 이제 애니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원숭이 독성 시험, 그러니까 비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HLB 펩은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을 혹시 이제 이 굉장히 고가의 펩타이드를 경제성이 있는 펩타이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실패 위험이 높은 신약 개발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이거는 뭐 신약 개발사들의 숙명이죠. 실패해도 사과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신약 개발사를 받아보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면 굉장히 가혹한 어떤 주가 하락과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국내들도 점진적인 이제 인식이 이제 변화가 이제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리보세라님만
봤다면 이제는 시장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R&D와 파이프라인에서 주목하는 어떤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리보세라님의 승인이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HLB 펩 쪽에서 이제 개양성 대장염 치료물질 특허 확보. 그러니까 신약 개발사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형이라든지 이런 물질 관련해서 특허 확보를 국내나 국외에다가 이렇게 내는 부분들이 이제 R&D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AGM260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 조성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어떤 기존의 핵심 신약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알젠 요구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PCR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세포막 표면에 여러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수용체가 이제 GPCR인데요. 그러니까 세포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서 안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뭐 종류가 뭐 370개 정도가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제 펩타이드 소재 개발에 강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HLB 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혁신 신약의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게 되면 테라피틱스가 좀 아쉽죠. 왜냐하면 양음양 패턴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서 이때도 넘어갔다가 일주일 정도 다시 또 이제 내려갔다가 재돌파하고 난 다음에 태깅을 하면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태깅의 어떤 기대감을 내는 부분인데 연속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지는 않고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이틀 쉬고 어제 양봉 내어서 또 이제 그 돌파의 어떤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9,5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9,500원 위에서 사실 좀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갭다운해서 장중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좀 저항대가 되는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5일선은 일단 안 깼어요. 5일선 가격이 9,250원인데 그 부분 정도 일단은 만들어 놨던 부분. 그러니까 아침에 개발락을 하면서 그 장중에 이제 9,500원, 그러니까 9,500원 위로 올라가야 태깅을 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은 이제 실패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거래량도 좀 줄이면서 오후에 다시 이제 2시 반 이후에 9,500원 회복을 시도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이제 9,270원,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빠져서 9,220원인데요. 그래서 테라피틱스의 어떤 선전이 지금 그룹사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테라피틱스가 그나마 그래도 코스닥 시장하고 연동하는 흐름을 4월달 기준으로 보면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어떤 거래량 집중과 선전이 이제 나머지 계열 종목의 순환매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급이 이제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거래 침체로 5천원대 중반에서 약보합세 흐름이고요. 작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밑꼬리가 있는 거래량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 흐름이 약보합세 정도 나왔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약보합권의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여전히 좀 작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가 내일 다시 양봉을 내는지 흐름들, 이번 주에 락업 기사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장중에 계속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